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술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는 정의 요원, 예산 전문가 우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특별 예산감시위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환경지킴이 대구환경운동연합회 정수근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를 향한 예리한 시선으로, 때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좀 좋아지고 있어요, 수식어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힌트는 아마 이미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수근 사무처장님이 괜히 나오셨겠어요. 환경지킴이신데, 그렇죠?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예산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예산 나왔습니다. 오늘의 예산은 287억 7,900만 원입니다. 자, 과연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생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호강이 지나가고 있고 그 금호강으로 인해서 퇴적이 된 지형들이 있는데 강물이 가다가 산을 만나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진 절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시계가 바로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파련 습지는 그 하시계와 강 사이에 만들어진 습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식물들을 매개로 한 다양한 동물들이 이곳에 같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특성들 그리고 식물학적인 특성들로 인해서 하나의 생태계가 또 이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죠? 어머 고개 돌렸다. 모래무지 그리고 돌마자 참몰개 그다음에 이제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 저기 뭐 조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거는 네, 이건 뭐 말조개 흔히 많아요 여기에. 여기서 1급 보호종이 발견됐다고. 얼룩새코미꾸리. 예. 네, 그건 지금 안 나왔어요. 아, 그것도 보신 네. 적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서 채집을 했었죠. 봄에 왔을 때. 그렇군요. 여기 생태가 살아있네요. 그래도.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뭐 대도시 끼고 있는 하천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네. 꺽지 큰 돌 밑에 맑은 물에서 큰 돌 밑에서 주로 살아요. 얘는 외래종 블루길 잘 안 해. 네. 수리부엉이도 막 있다고 해서 신기했는데 못 봐서 좀 기분이. 그 다른 것도 뭐 많이 봤잖아요. 기억에 네. 남는 게 있어요? 수달뚱이요. 수달동. 네. 어땠어요? 수달동 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데 수달도 먹고 살아야지. 뭐 가시 생선가시 같은 거 막 이거 그랬잖아. 맞죠?
습지를 지키는데 써주세요. 와! 네, 일단 엄청 잘 찍었는데요. 화면이 아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수리봉이는 이제 사진인 줄 알았어요. 뭔가 좀 고정돼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수달 한 쌍도 봤던 것 같고 이게 사실 도심 속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동물들이거든요. 또 이제 자라온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 때도 심지어는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동물들이기도 한데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파련습지에 직접 찾아가서 이 동식물들을 봤던 아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생각이 드는데 파련습지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일 것 같아요. 안 봐도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구의 3대 습지라고 불립니다. 안심습지, 달성습지, 그다음에 파란습지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파란습지는 아까 화면에도 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얼룩사코 미꾸리라는 멸종위 1급종, 그다음에 수달 뭐 이런 정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담비와 하늘다람쥐까지 오. 서식을 합니다. 그런 종들은 사실은 깊은 산속에서나 주로 보이는 예. 그런 종들인데 그런 종들까지 이 습지에 온다는 것은 그 습지가 생태적으로 아주 온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개발을 할 곳이 아니라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귀한 생태적 자산입니다. 예, 그러네요. 금호강 대구 구간에서 이제 유일한 산과 강이 연결된 생태계라고 하는데 동물들에게뿐만 아니라 뭐 사람에게도 그죠? 믿고 찾는 어떤 생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예산 287억 7,900만 원은 이런 생태계를 지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예산인가요? 좀 찜찜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예, 뭐 파괴하는 예산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오 박사님? 네, 말씀대로 파련습지를 보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아니고 파련습지가 포함된 금호강 일대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정확한 사업명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1원까지 약 5.5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3,973m의 제방을 더 크게 보강하고 보도교를 포함해서 1,585m의 산책로 연결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287억 7,900만 원 오늘의 예산인데요. 네. 이번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환경부 산하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시행 기관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이 보도교는 파련 습지가 아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친수지구에 지어진 거라서 습지로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도 더불어 전달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이 얘기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얘기에 따르면 보도교가 세워지는 그곳은 그 구간은 파련 습지와는 관련이 없다. 예. 그럼 보도교 건설되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그런가요? 파련습지란 것을 우리가 뭐 짝 잘라서 여기는 습지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가 사실은 아주 핵심 생태적인 구간입니다. 거기에 딱 보도교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들어서면 산과 강을 그 안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놓이기 때문에 산의 생태계와 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멸종위기 종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 그런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금호강을 이제 개발하겠다. 요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긴 했잖아요.
네, 핵심 공약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호강 르네상스인데요. 참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예. 서울시도 그런데 사업비 810억 원을 들여서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의 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 사업은 3가지예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비 300억 원, 네. 그다음에 동천 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비 450억 원,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사업비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로 이제 크게 우선 이제, 나눠지는데요.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파련습지에 생기는 산책로 사업도 이 개발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금호강 곳곳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개발 사업도 아무 곳에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제 환경 영역 평가도 해야 될 테고, 다양한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될 테고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말씀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인데 거기에는 법정 보호종이 단 3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차근차근 해보니까 무려 14종이나 그 법정 보호종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좀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저희는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삭과, 뭐 담비, 하늘다람쥐, 아까 또 얼룩새꽃 구리 이런 아주 귀한 그 잘 볼 수 없는 그런 생물 종들인데 멸종위기 종에다가 전형기념물 이런 종들이 거기 이제 그 안정된 구간에 대단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3차 전국 자연조사에 따르면 금호강 대구 구간 42km 전체 법정 보호종이 13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파련습지에만 해도 14종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문헌상에는 이제 7종, 7종의 법정 보호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첫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3종밖에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주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정부나 환경부나 지역환경청에서 했었습니까? 예, 사실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를 하는데 이 사업은 원래 낙동강교육환경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같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하고 환경부가 같은 심의한 이상한 구조인데 어쨌든 처음에 3종이 나와서 문헌조사에는 7종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구지방청에서 문헌조사가 이런데 3종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조사하라는 협의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문헌조사상에도 7종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건 14종입니다. 배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런 비판이 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재검토하는 이른바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빅벙커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에 참관을 요청했는데 나가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업자분하고 다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네. 우리 제기한 쪽에서 근데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는 심의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자문이나 그런 검토하는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래.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그 명문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공개 못한다든지 이런 법이 있습니까? 법이나 저희는 있어요. 이제 비밀 유지하는 비밀 유지에 그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해외에서 멸종위기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최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급인 하늘다람쥐까지 이 사업 구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얘까지 포함하면 총 14종의 법종 보호종이 살고 있는 건데 3종만 있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를 썼다면 저는 보도교 공사가 환경에 적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인지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라고 보는 게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룩새코 밑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호강에 다시 깨끗한 물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드디어 금호강에서 행복한 여생을 즐기려 했는데 또 금호강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5월부터 금호강 일대를 뒤졌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파련습지에 처음 갔습니다. 저희 예술가들은 파련습지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작업으로 남기고 싶어 파련습지를 계속 찾았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곳이 사라질 위기, 인간들의 이기심과 같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술가로서 파란 습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말하기를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육장, 공사, 분위기가 싸해졌다. 하늘도 더 어둑해졌다. 찬바람이 분다. 외가리가 강에서부터 날아와 땅에 착지한다. 울리는 소리, 하시개가 움직이는 소리 들린다. 사실 도움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대본을 쓰면서 늘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정숙은 두루미 선생님께서 서명운동 받는 것도 생각나고 말씀해주신 존목형 입 냄새 맡았던 것도 생각나고 그런 순간들을 늘 생각하면서 썼는데 같이 읽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2023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련습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천혜의 습지입니다. 이게 그 단위 면적당 그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14종이나 되는 법정보호종이 산다는 그런 어떤 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생태가 정말 잘 보존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그것이 대구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귀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이 갖고 있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습지로 지정할 만한 아주 소중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어떤 생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꼭 보호해야 될 만한 종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야 될 의무가, 그런 정신이 그 법규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이나 취지는 싹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정만 지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제 지금 이미 강행을 시작했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어서 그 진실에 입각해서 어떤 행정을 피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시민적 저항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부실검토 전문위원회.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보안도 철저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안쪽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 3.6항에 따라 10위 이내로 구성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네. 이 위원회 개최 결과 거짓 부실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역할로만 보면은 글쎄 굉장히 그죠? 또 또렷한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은
힘이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현장 분위기 보니까 하루 전날부터 뭐 가셔갖고 의견도 전하고 당일도 이제 문 앞에 계시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검토 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항을 보면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이 법정 보호종이 이 출연한 데 있어서 이 계절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네. 시간적인 영향도 있다. 이 현장 조사 당시에는 이 법령을 어기거나 한 것은 좀 없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계절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 따져봤는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계절에 이르는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천연 보호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자, 이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 나와! 야, 그러면 나와 그러면 그래서. 나오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짓부실 전문위원회가 검토 전문위원회가 좀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이제 구성을 보면 환경부 추천 인사가 5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심의기관은 대구지방행정에서 3명, 그다음에 이제 예비 검토 전문위원 1명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사업을 환경부가 했으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같은 환경부가 환경부 추천하는 인사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그게 혹시나 이게 역시나 하는 결과가 나서 되게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면피성 제도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질 정도. 그러게 말입니다. 오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어떤 역할의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힘도 있고 그죠? 이것만으로도 사업을 좀 이렇게 전적으로 재검토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위원회 같았는데 인적 구성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무튼 그래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평가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그렇습니다. 그 절차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원 명단도 공개가 안 됐고 그 사실 회의 내용 같은 거는 속기록으로 기록도 하거든요. 근데 기록 일체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국가 기밀을 뭐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엄격하게 비밀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아니 진행됐다. 위원회 이름이 거짓 부실이면 더 투명성을 제고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평가하는 것이면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 이게 들어가거나 의견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알 수는 있어야죠. 어떻게 이게 그렇죠. 오가는지를.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막혀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실한 그런 검증이었다. 아 거짓 부실 전문위원회가 부실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언론들이 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기자들이 물어보고. 네, 그래서 이 빅벙커 제작진에서 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왔는데요. 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해관계가 없는 뭐 협력기관이나 교수, 변호사, 이 전문가들로 통해 이 구성이 됐고 이 과반수의 출석과 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환경단체는 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진행을 요구하는 이 주민이나 구의회 등의 요청도 반영하지 않았다. 함께 양쪽의 의견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어느 한쪽에만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이쪽에도 우리가 안 보여주고 비밀로 붙여서 했다. 네.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원래? 그죠? 1989년부터 멸종 위기 개념을 도입하면서 법정 보호 생물종인 특정 야생 동식물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8조에는 지자체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하고 관리하고 시정을 요구할 의무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생동물 쪽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범주 안에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 관리하라. 뭐 이런 취지 얘기일 텐데 시민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14종의 법정 보호종을 이제 발견을 해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위협 환경청에서는 공사를 강행한다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까? 강행하면? 네, 환경청 대책은 45개의 강간 거도교 교각수를 6개로 줄인 아치교로 변경해서 아하. 환경 피해를 축소하고자 하고 또한 이제 수중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쌓는 그 가물막이를 물고기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얼룩새, 이제 꼬미꼬리 등의 어류 산란 시기를 피해서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공사 중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운반 차량을 저속 운행하고 환경 분야 감시, 상시 감시원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하겠다는 다양한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동강 위협 환경청에서도 공사 방식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우회하겠다라고 대책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보시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공사 중에는 약간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곳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입니다. 숨은 서식처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놓인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강촌햇살교라는 작은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량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길이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충분히 강을 건너서 대한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직선길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절벽으로. 길이 없는 데예요. 그게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저희 보도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도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교라든가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멸종위기종이나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면교 형식으로 해서 조류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다리를 공사할 때도 탁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서 얼룩새코 미끼리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럼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야생동물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보도교가 지나가는 구간에 오래된 수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목들은 전부 다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보도교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파련습지에 사는 그 다양한 물고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알아가고 흥미를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술가, 아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파련습지를 살리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화두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런 공존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 데선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철저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을 말씀드릴 때 강 건너 이쪽 편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사실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강을 건너서 파련 습지 쪽에 오면 민가가 없습니다. 다 산이고 강이에요. 그런 데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탐욕에 해당돼서 그런 룰을 잘 지켜서 개발을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발을 하려는 쪽이나 이것을 좀 도저히 이것까지는 안 된다, 좀 막아서려고 하는 쪽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보호종을 포함한 동물들이나 이제 마음 불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오늘 또 방송을 함께 보시고 많은 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할지 함께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저희가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줄 평을 이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한 줄 평. 네.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애초에 하지 말자. 사실 저 얘기가 가장 와닿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죠? 예. 자, 사무처. 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강은 야생동물의 집이다. 네, 청 기자님. 네. 이 골키퍼가 자기 골대에다가 지금 골을 넣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또 와닿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자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환경부에서 쓸 정비라는 용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나라는 1994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셈인데요. 그 책임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는 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빅벙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